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기억할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자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 만에 뵀는데 지난주에 공시법인데 지난주 배운 거 한 10분에 걸쳐서 복습시켜 드릴게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자, 갑이 사업을 하려고 친구한테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아이프한테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보면 아이프가 뭐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프 몰래 빌려줬습니다. 하고 이제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사용증을 썼는데, 자,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1번 임대차 계약, 2번 사용대차 계약, 3번 소비대차 계약.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시험이 주관식입니까, 서술형입니까? 눈 감고 대답하지 말고 그냥 보기 중에서 뭐 하면 돼? 고를 수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자, 왜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랬죠? 자, 이 사람이 돈 1억을 현금으로 받게 되면 이 1억이라는 돈을 자기가 뭐하고 소비하잖아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만큼의 가치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요? 소비대차 계약이야.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돈을 갚지 않는다. 사업이 부진에 빠져서요. 자, 다행히 을에 아파트가 있더라.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을이 법원에 가서 일러버립니다. 뭐라고 일러버릴까? 이렇게 대답 안 한다고 일러버립니다. 내가 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저놈이 돈을 갚지 않는다. 근데 얘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저 아파트를 뭐 해달라? 경매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나 돈 받을 게 있는데 저놈 부동산을 법원께서 뭐야 해서 팔아가지고 그 판 돈에서 나한테 뭘 달라? 돈을 달라. 이게 경매라고 해요. 자, 이렇게 경매 신청하면 판사께서 경매 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왜 안 내려줄까요? 물어봅니다. 정말 돈 빌려줬냐? 그럼 우리 뭐라 하겠어요? 바로 여기 차용증 있지 않느냐? 근데 차용증은 누가 작성한 거예요? 개인 간에 작성된 여기 때 믿을 수가 없잖아. 했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돈 빌려준 사실을 누가 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러면 판사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나도 지금 돌을 닦고 있는데 아직 하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저 말을 믿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빌려줬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결국 뭐 해야 돼요? 돈 갚으라는 뭐 해야 돼요? 소송할 것이고, 소송에서 뭐 받으면, 판결 받으면 이때 이제 판사께서 뭐라 하냐면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 명령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판결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면 이제는 받아줘, 안 받아줘요?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경매를 신청을 하는데 문제는, 자, 감정가 뽑고 1회 유찰, 2회 유찰돼서, 자, 이게 1억이 낙찰된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닌데 문제는 갑이 부진에 빠졌을 때 을한테만 빌리는 게 아니라 돈을 또 빌리잖아요. 장모님한테도 빌리고 누구한테도, 처제한테도 빌리잖아요. 그러면 이 1억이라는 돈에서는 을만 받아갈 게 아니라 누구도 받아가요. 병도, 정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는 건 채권인데, 자,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수없이 듣는 말이거든요.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하지만 채권은 평등합니다. 먼저 빌려줬던, 나중에 빌려줬던. 그러면 이때 돈을, 자, 매각대금이 1억이라면 돈을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각자의 채권액의 비례에 따라서. 얘가 1억, 얘는 6천만 원, 얘는 4천만 원이라면 그 비율에 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걸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걸 바로 대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의 이번에 오신 분들은 다 천재만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안분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을은 1억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아이프한테 말도 못하고 어떻겠어요? 친구 믿고 빌려줬다 돈을 못 받아서 소송하느라고 변호사 비용 들어갔지, 또 경매 들어갔는데 경매 한 1년 걸렸지, 그 다음에 1억도 다 못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 한 3년 지났습니다. 갑이 나타나서 1억만 다시 빌려달라. 빌려줘, 안 빌려줘?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3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걸 잊어버리기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돈 빌려주려다 보니까 이제 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마디 더 거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돈을 빌려줬다. 정말 혹독한 고생을 했다. 아이프한테 3년 동안 주거 지냈다. 네 아파트가 있던데 이 아파트에다 뭐 하나 걸자.
저당권을 거는데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좋다 해서 두 사람 간 뭐 하는 게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는다고요. 자, 저당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돈을 안 갚습니다. 자, 이제 을은 또 법원에 가서 뭐 하는 게 경매 신청하는 이 경매는 임의경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차이죠? 저당권은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자, 아까 차용증만 가지고 돈 받을 때는 뭘 받아와야 돼요? 판결 받은, 여기서는 계약서를 썼잖아요. 이때 은행 가서 대출 자사한다 그러잖아요. 가면 한 20페이지 열심히 읽어보고 꼼꼼히 읽어보고 사인하는데 사인만 하지 꼼꼼히는 안 읽어보죠. 그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야? 돈을 갚지 않으면 뭐 받지 않고도 판결 없이도 막바로 경매를 넣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무슨 경매였죠? 강제경매고 지금은 무슨 경매예요? 임의경매. 그러면 짝꿍한테 설명은 못하겠지만 뭔가 어감의 차이는 있죠. 나중에 중개시험 시험 시간에 뭐가 나오냐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강제경매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판결인데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용어가 집행권원이야. 이게 있어야 받아준다고요. 그런데 임의경매는 뭐 없어도 돼요. 집행권원이 없어도 그냥 쉬운 말로 뭐 안 받고도 판결 안 받고도 그냥 등기부만 갔다가 등기부에 내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막바로 많은 경매를 받아주는데 이 경매는 이 소유자가 경매에 넣어도 된다고 승낙했어요 안 했어요? 승낙했잖아요. A는 그래서 뭐가 돼요? 임의경매가 된다고요. 그럼 이제 저당권의 첫 번째 힘은 바로 뭐가 돼요? 경매 신청권을 갖게 된다고요. 뭐 없이도. 판결 없이도요. 자, 그런데 돈을 못 받으면 어차피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매 절차는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나 비슷하게 하거든요. 자, 1억에 낙찰됐습니다. 근데 또 장모님도 그 다음에 처제도 가압류 걸어놓고 돈 달라고 또 달라붙겠죠. 아까처럼 뭐 하게 된다면 안분 비례하게 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또 하나의 힘이 바로 이제 무슨 힘이야? 그러면 국어 실력으로 우선 면제란 말이 무슨 뜻이죠? 이렇게 채권자들이 여러 명 있을 때라도 이런 채권자들보다 나를 뭐 해달라? 우선해서 뭐 해달라? 돈을 받아낼 수 있는 특권을 준다고요. 이때는 그래서 뭐 하는 게 아니야. 안분 비례하는 게 아니고 이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최우선으로 해서 얼마? 1억을 다 받게 되면 후순위권자들은 받을 수가 없게 된다고요. 자, 나중에 민법 시간에 등기법 시간에 저당권이 많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도 정말 풍부합니다. 근데 막연히 저당권 하고 있게 되면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고 어렵습니다. 저당권 나면 앞으로 이 한 커트 그림을 기억하시라고요. 한 커트 사진 찍었죠. 저당권이 뭐예요? 그거야. 돈 빌려줬다가 물건을 뭐 잡았다가 담보 잡았다가 돈을 못 갚으면 막바로 뭐 할 수도 있고 경매 넣을 수도 있고 경매 넘어갔을 때 뭐가 있다. 우선면역권. 이걸 말로 하면 1분짜리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야 그 민법의 그 저당권의 많은 것들이 좀 더 축약이 된다고요. 자, 이게 이제 저당권인데 왜 공시법 시에는 이가 그랬느냐. 자, 또 하나 이제 민법적 표현으로요. 이 저당권자는 돈 받는 게 목적이지 저 부동산의 사용에는 관심이 없는데 민법 조문에도 뭐라고 깔아주냐면 저당권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여러분이 만약 이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한다. 저당권의 존재를 현장 가서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저당권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뭘 만든 거야? 등기를 만드는데 자 등기비에다 소유자가 누군지 저당권자 누군지 이런 권리관계를 보여주는데 현재 등기는 법원 쪽 등기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장에 안 나가십니다. 서류만 봅니다. 그러면 이 등기를 만들 때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 건물의 면적이 얼마인지 또는 이게 만약에 단독주택이라면 저 2층에 있는 옥탑방이 적법한 건축물인지 불법 위반 건축물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등기소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지를 않고 조사할 수 없다고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죠. 등기를 만들려면 먼저 뭐가 정해야 된다? 사실관계, 저 토지의 위치, 면적, 건물의 층수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건 누가 조사하는 거예요? 구청 공무원이야. 그래서 구청 공무원이 현장 가서 조사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대장을 만들게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공시제도가 이렇게 등기제도와 뭘로? 대장,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를 어떻게 두고 관리할 것이냐를 우리가 12월 달에 배우겠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 법률이 뭐가 되고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우는 거고, 반면에 대장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여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딱 단어를 보는 순간 느낌을 받아야 되죠. 위에는 뭐였는데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여기는 토지 등기도 있고 뭐도 다루고 건물 등기도 다루겠지 하는데 아래쪽은 뭐라고 됐어요? 땅 짓자. 여기는 뭐만 다루는구나. 땅만 다루는구나. 토지 대장만 다룬다고요. 뭐도 있겠어요. 건축물 대장도 있는데 걔는 어디에서? 건축법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고요. 그런데 중개사 시험 과목을 만들 때 건축법은 공법에서 자세히 배우거든요. 그래서 공시법에서는 뭔만 부동산 등기법하고 지적법만 시험범위에 넣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중개업자라면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공시제도는 등기와 대장이고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고 대장도 뭐하고 토지 대장도 있고 뭣도 건축물 대장도 같이 보셔야 된다고요. 자, 해서 우리가 이제 지적법 12문제 나올 것이고 부동산 등기법 12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몇 문제? 24문제가 된다고요. 한 과목이 40문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6문제는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이건 부동산과 관련된 어디에서? 세법에서 16문제에서 두 개 아들 합쳐서 뭐가 돼? 한 과목이 된다고요. 간혹 이제 대석께서 상담을 좀 덜 받으셔가지고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락할 때 나는 세법이 너무 어려서 못하겠다. 나는 공시법에 몰빵하겠다. 세법 다 틀렸습니다. 합격할까요? 떨어질까요? 과락이 제도가. 거기서 막 과락이니 평균 정할 때는 이걸 구별하지 않고 이게 뭐가 돼? 한 과목이 된다고요. 근데 나중에 전술 짜실 때 자, 세법이 아무리 모르고 내가 낯설더라도 16문제가 다 어렵진 않거든요. 몰빵하지는 마시라고요. 여기 세법 중에서도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중간치가 있잖아요. 좀만 투자하면 여기 기본적으로 나오는 여기 3분의 1 정도 맞출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등기법도 나중에 보면 어렵다는 원성을 많이 받습니다. 등기법 안 보는 게 아니고 등기법 12문제 중에서도 4문제는 좀만 하면 민법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몰빵하지 마시고 그렇게 배려를 하시라고요. 자, 이런 말들이 지난번에 갔었는데 자, 지난번에 배운 것 중에 하나 얼마나 기억하는지. 자, 여기가 서초동 14번 땅이고요. 여기에 14번 땅에 단독주택 건물을 지었습니다. 갑의 것인데 갑이 이걸 의뢰에게 팔기로 하고 여러분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을 성사시켜서 계약서에 지금 도장을 찍습니다. 매매가는 10억입니다. 중개보수는 얼마라고 그랬죠? 9억 이상이면 0.9% 이하에서 협의를 하거든요. 그럼 0.9% 다 받았다면 얼마가 되겠어요? 900만 원. 양쪽 받으면 얼마가 돼요? 지금 이 계약서 도장 찍는 순간 여러분한테 얼마가 입금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졸린 눈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자,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얼마 주고 사죠? 10억 주고 사죠. 자, 을이라는 사람에게 중개업자가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뭘 떼봐야 돼요? 등기도 떼보고 대장도 떼서 확인 설명서에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주어진 자료에서 몇 개의 장부를 떼볼까요? 그럼 그 질문 전에 을이 지금 얼마에 산다고요? 10억이에요. 을은 몇 개의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14번 땅 위에 뭐가 있어도 건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로 인식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뭐라는 게 별개 부동산이니까 토지와 건물이 따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떼볼 것도 뭘 떼봐야 돼요? 토지대장 떼보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떼고 건축물대장 따로 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계약하실 때 비록 이 땅에 건물이 있더라도 여기서 소유자가 둘 다 갑이지 갑은 몇 개 물건을 하는 거예요? 2개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업자다 계약서에 쓸 때 부동산 표시에는 뭐라고 써줘야 돼요? 1년번호 써줘야 되겠죠. 1번은 서초동 14번 땅, 지목 뭐, 땅 면적 얼마. 2번은 뭐가 되겠어요? 14번 땅에는 건물. 건물의 면적 얼마 해서 계약서는 몇 장 쓰더라도 한 장 쓰더라도 2개 부동산이 지금 매매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자, 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지적법 첫 시간 들어왔는데 자, 교재와 보시면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합격의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합격의 비법은 옛날부터 내려온 게 있습니다. 뭐 잘하는 거야? 숙제 잘하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줬을까요? 안 내줬을까요? 숙제가 있다는 것만 알았어도 합격 처리할게요. 숙제가 뭐였는지 해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따 합격 사인도 해드렸고 합격증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민법 시간에 우리나라 의사표시는 혈액 발생 시기가 발신주의다 도달주의다? 거기까지는 한번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제가 합격증을 뭐 했다고 그랬죠? 발송했다고 그랬죠? 혈액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도달이 됩니다. 도달 돼야 혈액이 생기는데 도달은 시험날 집에 가보시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발신됐는데 숙제를 아예 안 하신 분들은 합격증 자체가 뭣도 안 돼요. 발송도 안 된다고요. 한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음 주까지 숙제 토지대장과 지적도 한번 꼭 떼보고 오시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합격의 비법이야. 자, 우리 수업이 지금 10시에 수업 시작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9시 25분에 와서 여기 강의실 한번 꼭 들어봅니다. 우리 수업은 10시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가 잘못 알았고 9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자, 9시 30분까지 강의실 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3등분해서 자 10분 동안 할 일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학원 오시라고 숨을 가쁘게 쉬었으니까 좀 더 숨도 돌리고요. 커피도 한 잔 타서 여유 찾으시고 짝꿍 지난밤에 별일 없었는지 생사하긴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커피 마시는 게. 그 다음에 10분 할 일이 뭘까요? 자, 우리 수업이 일주일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일주일 전에 배운 걸 오늘 듣는데 자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중간에 민법도 했지 개론 했지 공법 했지 다 섞여버렸잖아요. 그러면 딱 일주일만 듣게 되면 지난주 배운 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딱 진도가 연속되게 되면 여러분한테 한 30분간은 공백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10분 동안 할 일은 바로 복습을 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오늘은 첫날에 이렇게 복습을 해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수업 시간이 한없이 늘어나고 진도를 못 맞춘다고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3시간 동안 배웠던 걸 오늘 오셔가지고 몇 분 동안에 10분 동안에 복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 안 된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바빠서 못하고 마음만 먹으면 공부를 할 수 있다는데 이분은 언제 마음 먹어요? 시험 끝나고 마음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외웠지만 꼭 잊어버린다는 거 빨리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번 외웠으면 영원히 할 것이다가 아니고 어제 들은 말도 오늘이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걸 먼저 느껴야 된다고요. 그걸 못 느낀 사람들은 한 번만 들으면 한 달 뒤도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생판 모르는 걸 3시간 동안 들었는데 그걸 몇 분 만에 10분 만에 복습한다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라고요. 나는 간단하게 지난주 배운 것 중에 홀수 페이지만 보겠다. 나 짝수만 봐보겠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아 그래도 별 의미가 없으니까 별표 친 것만 하겠다. 아니면 큰 목차만 보겠다. 그냥 그림만 보겠다. 사주는 어떻게든 몇 분 안에 10분 안에 복습하는 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딪혀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벽에 부딪히지 않는단 말은 공부를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벽에 부딪힐 이유가 없습니다. 벽에 부딪히는 건 내가 그만치 열심히 살고 있고 공부를 하니까 한다고요. 벽에 부딪히시면 좌절하지 마시고 나보다 앞서서 이 길을 갔던 사람들도 이 벽을 부딪히고 이 벽을 넘어선 거 아니잖아요. 벽에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이건 한 2월까지는 아마 완벽한 복습은 안 될 겁니다. 여러 가지인데 이 복습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성격이랄지 그 다음에 살아온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 다릅니다. 내 나름대로의 복습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맞는 방법을 찾았으면 나머지 이제 내년 10월까지 그 방법을 계속 하는 게 쭉 끌고 가시면 된다고요. 한 2월까지는 나한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를 여러 번 시도해 보시고 벽에 부딪히시고 시행착오 겪으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 시험인데 지금부터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은 10월 달에 하루에 한 과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10월 달에 하루에 얼마를 한 과목을
보기 위해서 그 과정을 축적해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는 여기니까 이런 걸 반드시 시도해서 하시다 보면 10월 달에도 얼마든지 하루 한 과목을 보실 수 있게 된다고요. 이런 작업이 돼 있지 않으면은 10월 달에 뭔 일이 벌어지냐, 양에 치여가지고 모든 걸 놔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뭐 10분 동안 어찌됐든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0분 동안 뭐 할까요? 뭐 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실 때, 주말 드라마 오시면, 자, 지난주 끝나고 오늘 드라마 보려고 딱 TV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앉았죠? 지난주 이렇게 끝나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 여기 하고 노실 때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오늘은 뭘 배울까? 어떤 신기한 걸 배울까? 이런 막 기대감으로 오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오십니까? 그래서 나머지 10분간은 뭐 하는 거야? 뭘 모르지만 오늘 뭐가 될지 페이지를 미리 뭐 하시는 거 보시고 하는데 3시간 동안 예상되는 진도 보시고 내가 10분 동안에 보는데 한 번도 배우지도 않은 걸 해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저 말이 뭔 말일까? 왜 저게 필요할까? 정말 난 살아가면서 저런 말은 처음 듣는다. 이렇게 의문 가지시고, 자, 그게 보시면서 그림이라도 보시고 목차라도 보시라고요. 그러다 그 중에 몇 가지는 느낌표로 바뀔 것이고 몇 가지는 여전히 뭐 하는 게 물음표로 남을 거라고요. 그렇게 물음표를 하나씩 없애가는 과정이 바로 뭐가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5번 반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분 복습과 10분 예습만 하시게 되면 하루에 사실은 몇 회도 가는 결과가 돼요. 3회도 가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해야 될 9월, 10월 달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요령이 생긴다고요. 지금은 아무 부담 없을 때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선포하시라고요. 우리 학원은 몇 시부터 시작한다. 여기 몇 시까지 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늘 9시 반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쭉 보는데 지금까지 한 20년 보다 보면 거기 9시 반까지 오신 분들은 거의 다 합격합니다. 왜냐하면 오셔가지고 물론 바깥에서 잡담도 하긴 하지만 한 10분 하시고 나머지 뭐 하는 거 어찌됐든 거기에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 10분 공부가 집에서 하는 3시간 공부와 맞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줄여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10분 복습과 10분 연습을 잘 살려보시라고요. 오늘은 첫날인데, 자, 지난주에 봤던 가볍게만요.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 302페이지 봐보십시오. 자, 320페이지 뭐라고 막 체킹됐을 건데, 자, 아래쪽에 제가 하나 기억하시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적제도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때 제가 지도 하나 그랬었잖아요. 자, 측량을 할 때 일제 식민지 시대 때 2번 나눠서 했다고 그랬죠. 세금 낼 만한 땅에서 먼저 조사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 형광펜 쳐져 있어요. 토지대장과 지적도, 반면에 상감벽지, 비과세지, 성 같은 것들은 나중에서 조사하는데 장부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 연도수랄지 법령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시작할 때 2번 나눠서 해서 먼저 만든 게 뭐고 토지대장, 나중에 만든 게 임야대장. 눈 감고 말은 못 하던데 이 말을 앞으로 수업 시간에 5번은 듣게 된다고요. 이번에 할 일은 뭐예요? 2번 나눠서 했다 하더라. 이름이 뭐였는데 참 기억이 안 나구나. 소시적에는 그래도 암기 좀 했는데 지금은 암기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뭐 하는 게 깨닫는 것만으로도 크다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거기 보도자료 있죠. 거기 국토교통부 사이트인데 제가 이거 뽑으라 했는데 뽑으셨습니까? 자, 이게 보통은 매월 15일자인데 이번에는 늦어서 11월 20일자로 배포를 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사이트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자, 지난 10월 달에 주택 거래 건수, 매매 건수는 93,000건이고, 그 다음에 전월세 건수는 173,000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떼라 한 이유가 이건 매월 이제 떼가셔가지고 파일을 만드시라고요. 93,000건이 거래가 되는데, 물론 이건 신고 기준입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이나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한번 찍는 연습해 보십시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며칠 이내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가 하게 된다고요. 계약 일로부터 60일일까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연습하시라고요. 이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법은 뭐라고 했냐면 잔금일이 되면 계약서 쓰고 보통 60일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언제로부터? 계약일부터 60일인데 그러면 이 93,000건이 언제 신고가 됐다고요? 10월 달에요. 실제 계약은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60일 전부터. 물론 이제 부지런한 사람은 오늘 하고 오늘 계약 신고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언제부터? 8월, 9월이니까 8월 1일서부터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에서 이제 시각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정할 예정입니다. 더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10월 달에 이렇게 발표된 거래 건수가 10월 달에 신고는 했는데 사실 계약서는 언제 쓴 거야? 8월 달, 9월 달 쓴 게 이때 신고가 될 수 있잖아요. 정확한 이거 통계를 못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이려고 한다고요. 며칠로? 그럼 나중에 이제 중개사법에 이 말이 나올 건데 그거 하실 때도 나름대로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60일이다 보니까 이게 시각차가 있을 수 있구나. 통계 편차가 나오시기 때문에 며칠로? 30일을 줄일 수 있는데 또 30일 줄이려고 하다 보면 아니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30일 놓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반론 있지만은 일단 이렇게 개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매달 발표하기 때문에 그걸 빼고 이제 그냥 10월에 신고 건수는 몇 건이었다. 93,000건인데 자 그러면 9월 달보다 9월 거래 건수보다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이것만 외워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달 건 빼시고 자 이번 달 채하고요. 다음 달에도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거래 건수가 통계가 나오겠죠. 그 다음 달에도 뭐 하겠어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인사이트가 생긴다고요. 이건 누구한테 배워서 배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게 느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파일 하나 만들어서 한참 보시고 그 다음에 매월 중순 정도에 어디 들어가셔서요? 국토교통부 들어가서 보다 보면 하는데 자 10월 거래 건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9월 달보다는 늘었는데 작년에 비하면 줄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비하면. 그런 게 여기 한 7페이지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씩 보시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는데 내년 10월이면 합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격은 따놓은 겁니다. 따놓은 것이고 이런 걸 하는 이유는 바로 하는 게 여러분의 목표는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최종 목표는 유능한 중개업자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합격만 목표로 공부한다면 너무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시라고요. 그래서 생각하실 때 나는 이미 합격해 놓은 것이고 합격해서 내가 중개업을 할 때 보다 더 유능한 중개업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숙제 내드리면 바로바로 해오시라고요. 이건 파일 하나 사셔가지고 매월치 이렇게 모아가시라고요. 그렇게 한 3개월 4개월을 읽다 보시면 나중에는 이 숫자만 보고 다 얼마 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지역별로도 나오거든요. 나는 경기도권이다 그러면 경기도권은 거래 건수를 쭉 보는데 여기는 물론 전국밖에 없잖아요. 자기 지역의 거래 건수도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걸 하시고 그렇게 합격하시면 이제 이 파일에다가 계속 쌓아가시다 보면 그 지역만큼은 봐는 게 내가 누구 못지않게 전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바로 그런 게 나오는 게 303페이지 어디 사이트 가보시면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가면 보도자료 쪽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요. 거기 꼭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시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자 304페이지 큰 2번에 1조에다 별표 크게 썼죠. 거기 목적 두 군데다 형광펜을 썼죠. 지적은 뭘 목적으로 한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형광 배치하는데 거기 형광 배치인 기억은 남니까 안 남니까? 그래서 누가 쳤을까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큰 4번 용어의 정의에서 가로 2번 제가 이거 설명했었죠. 지적소관청인데 자 지난주 한 거니까 자 경기도 광명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 안 됩니다. 20에서 30만 될 거거든요. 광명시에 있는 땅들의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여기서 누가 되는 거예요? 광명시장이 된다고요. 자 지난주에 했을 때 몇 분 헛소리하는 전화가 계셨었죠. 경기도 용인시는 인구가 50만 넘어서 100만이 넘습니다. 이럴 때는 구를 두는데 이 기흥구는 자치구는 아니거든요.
자, 기흥구에 있는 땅들의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분들을 뭐라고 부른다? 지적소관청인데 호흡을 좀 가다놓을 거야. 여기에 지적소관청은 1번 용인시장이다. 2번 기흥구청장이다. 여기서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용인시장이 아니고 누가 기흥구청장이 뭐가 돼요? 지적소관청이 된다는 걸 거기 가로 2번 읽으면서 찾아내야 된다고요. 우리 법조문을 보게 되면 거기 가로 안에 뭐 포함 뭐 제외 이런 형식이 아주 많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이걸 그대로 외웠다가 실무에 써먹는 게 아니고 법을 읽는 방법, 논리를 터득해서 나중에 중개 봤을 때 부딪히는 법조문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가로 2번은 그거 연습하기 딱 좋은 말이라고요. 지적소관청인데 물론 공간정보법 시간에 제가 주어 없이 말하면 주어는 바로 뭘 말하는 게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라고요. 자, 이게 이제 1장에서 봤던 말이고 페이지 넘기시면 2장도 살짝 들어갔었죠. 2장 토지를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자, 등록의 단위가 뭐다? 따라서 우리가 민법 시간에 일물, 일권 할 때 그 일물이라는 게 바로 뭘 말하는 게? 필지를 말한다고요. 자, 필지는 인위적 단위이기 때문에 6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 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6가지 중에 5가지는 갖춰졌는데 여기와 여기에 지목이 다릅니다. 지목이 다르면 몇 필지로 가야 돼요? 2필지로 가야 되는데 지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다른 이 부분을 주된 토지에 편입해서 몇 필지로? 한 필지로 만들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편입되는 땅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컨닝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자, 그러면 양입지인데, 자, 이 양입지란 말은 어려운 말입니까? 낯선 말입니까? 집에 가셔서요. 집에 가시면 이제 배우자들이 반갑게 맞아주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냐고요. 그럼 거기 가서 하실 때도, 중개사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낯선 것들이 많다 그래야지 어려운 게 많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선 거잖아요. 지목이 다르다고 2필지인데 얘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안 되겠다. 이걸 여기다 편입해서 그냥 몇 필지로? 한 필지로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편입되는 땅을 뭐라는 게요? 양입지인데 양입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냐? 이 요건이 갖춰져도 다시 양입이 뭐 할 수 있다? 제한될 수도 있다는데 요건이 뭔지 제한이 뭔지는 지금 안 해도 된다고요. 오른쪽 보시면서 양입지 보시면서 양입지가 왜 필요한지 뭔만 받아 놓으시는 거예요. 느낌만 받아 놓으시는데 이 말이 앞으로 칠판에 몇 번 나올 거라고요? 5번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한 번 듣고 2번 들을 때 3번 들을 때까지는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인데 몇 번 들으면 4번, 5번 들으면 그 정도는 기억이 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절대 잊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하면 욕심내잖아요. 어제 배운 걸 내가 한 달 뒤까지도 기억한다. 만약에 이렇게 기억력이 좋다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사는 거잖아요. 잊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잊을 건데 저게 정말 시험에 나올 거는 몇 번은 최소한 5번이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10번 이상 내 귀로 뭐 할 거다? 들을 거다. 그 정도 들으면 되겠지 하는데 9월 달 돼서도 시험 보면 틀리는 게 꼭 나옵니다. 왜냐면 나하고 궁합이 안 맞는 애들이 있거든요. 9월 달에 그런 애들만 모아서 뭐 하는 거야?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8월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해야 되는 게 이해하는 것이고 그걸 안 되는 것들만 찾아서 9월 달에 10월 달에 뭐 하는 게 반복하는 게 시험이지 지금부터 외웠다가 그 외운 걸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부터 외우게 되면 우리 뇌가 쓸데없는 걸로 다 차버리면 나중에 정작 외워야 될 때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외우시면 안 된다고요. 일부러라도 외우려는 노력해서 안 된다고요. 최소한 저 사람도 한국 사람 같아 보이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첫 번째 목표는 뭐 어디에 두는 거예요? 책에도 뭘로 써져 있고 한글로 써져 있고 말도 한국어인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거는 일단 뭐 하자? 알아듣자. 내일이면 뭐 하더라도 잊어버리더라도요. 거기에 목표를 두시라고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이렇게 복습하는데 몇 분이 걸렸어요? 30분이 걸렸는데 매주 이렇게 하다 보면 진도는 언제 나가냐고요. 오늘만 첫 번째 해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바로 뭐라고요? 이렇게 10분 동안에 나름대로
복습하는 요령을 여러분 나름대로 스타일을 빨리 갖추시라고요. 자, 오늘 진도는 이제 제 3절입니다. 자,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죠. 토지를 등록하는데 등록 단위가 뭐였죠? 필지. 그럼 필지가 만들어졌으면 제 3절 제목이 뭐예요? 등록 사항이다. 그러면 자, 1번 뭐라 나왔어요? 지번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혼자 책 보시면 1번 지번 나오면 지번의 내용을 봅니까? 2번을 찾아봅니까? 2월 달까지는 여기 보지 마시고 찾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제 3절에 목차를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잡지 않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자, 1번 지목, 2번은 뭐예요? 지번을 들어가기 전에 그걸 먼저 찾아야 된다. 2번은 지목. 자, 3번은 뭐예요? 경계와 좌표 나오고, 4번은 뭐예요? 면적 나오고, 5번은 뭐예요? 없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서 목차를 페이지 뒤적거리면서 필지 등록사항 크게 뭐가 있고,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있구나. 오늘도 수업할 것이고 1월 달에도 수업하겠지만 2월 달까지는 뒤에 건 몰라도 된다고요. 몸만 잡으시면 돼요. 지금 1월 달까지는 뭐 잡는 거예요? 큰 틀, 뼈대만 잡아놓는 거라고요. 근데 벌써부터 여기다 막 잎사귀를 채워놓게 되면 나중에는 나무가 서 있겠어요? 쓰러져 버리겠어요? 이렇게 틀을 잡아놓으면 이 잎사귀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만 알게 되면 내용은 자동으로 할 건데, 여러분 스타일은 우선 한 개라도 좀 외워놓자. 그래야 공방은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실 때 여기 오늘도 설명하고 다음 주 1월 달에도 하겠지만 내용까지 모르셔도 되고, 일단 큰 틀이야. 필지는 등록을 하는데 등록사항 크게 몇 가지였더라? 4가지였다라는 것만 나올 정도면 나중에 이 부분은 채워도 충분히 9월 달에 채워도 되는 거라고요. 자, 제일 먼저 뭘 정한다? 지번. 지번은 사람의 이름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왜 이름을 지어줘요? 그냥 우리 이쁜 애기 하면 되잖아요. 유치원에 찾으러 왔습니다. 우리 이쁜 애기 하면 몇 놈이 나와요? 다 나오잖아요. 토지와 사람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지번도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 역할을 한다고요. 자, 책 보지 말고 대답해 보십시오. 지번을 붙이는데 이 지번은 땅 주인이 붙일까요? 국가가 붙일까요? 자, 쓰지는 마시고 지난주에 이 단어가 있었거든요. 무슨 뜻이었죠? 지적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되는데 누가 정하자? 국가가 정하자. 이때 말한 지적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지가 만들어지면 지번도 누가 정하고, 국가가, 지목도 국가가, 경계도 국가가, 면적도 국가가 한다. 싸잡아서 할 때 지적 국정주의 따라서 국가가 정하는데, 문제는 현재 지적 사무는 여기 업무거든요. 국토교통부 업무인데 장관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 나왔었죠. 이 사무를 위임을 해준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제가 따로 없으면 주인공이 누구라 했어요? 국가 사무를 이분이 뭐 받은 거야? 위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정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지적소관청인데 책 보시고 거기 지적소관청 나온 데다 그냥 가볍게 동그라미 하시고요. 애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책 보실 때도 그냥 키워드를 찾아내시라고요. 아, 지번은 누가 붙이는구나. 지적소관청인데 거기다 이제 그런 말 없잖아요. 뭐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차례대로 정하면 된다고요. 자, 가로 2번에 1번은 북서기본법인데, 자, 우리나라 현실이야. 지번을 처음 붙인 때가 일제식민시대인데 그 당시에는 지번 표기가 한문이었습니다. 그럼 한문의 특성은 우리가 한글책과 한문책을 넘길 때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표기를 할 때는 이 1번이 북동쪽에서 와서 순차적으로 해서 남서쪽으로 끝맺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75년에 우리 지적법은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이때 한문을 아라비아 숫자로 바꿨습니다. 근데 아라비아 숫자는 진행의 방향이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1번을 시작할 때 북동쪽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여기야. 북서쪽에서 출발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남동쪽으로 끝맺는 게 아라비아 숫자로 할 때는 좀 더 편리한 방법이 된다고요. 우리나라의 지번 설정의 가장 기본 원칙은 거기 동그라미 1번 어디에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요.
자, 반면에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은 묶어두시고요. 밑에 표까지 보시고 거기 읽으신 다음에 그리고 질문 던질게요. 국어 실력 테스트 합니다. 너무도 쉬운 말인데 국어를 물어보려고요. 자, 107번과 산 11은 무슨 차이다? 호적 차이라고요. 107번 땅이면 너는 어디 있는 땅이구나. 토지 대장이 있는 땅이구나. 산이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얘는 산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장부가 어디에? 임야 대장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해준다고요. 자, 이렇게 꼬리 없는 집원들을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구나. 단식 집원인데 이걸 단식 집원이라고 주관식으로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반면에 여기 번번에다 이제 꼬리를 달거든요. 이렇게 된 걸 앞에 있는 걸 번번, 뒤에 있는 거 부번, 이렇게 번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걸 복식 집원 그럽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까까지 뭐 다시 이렇게 읽던데. 그래서 이건 뭐라고 읽으면 안 돼요. 저걸 107-4 이렇게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내년 시험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 시간에는 다시라고 읽더라도 지적법 시간에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보너스로 내줍니다. 2번 3번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었구나. 내가 앞으로 뭐라고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는 다시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고요.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조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가로 3번 이동에 따른 부여인데 1번 뭐라고 됐죠? 자, 이 단어 한 3초 노려보시고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신규 등록 처음으로 올린다고요. 여기 14번 땅인데 여기는 바다인데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그럼 매립공사가 준공되는 순간 말 바꾸면 바다가 뭐가 되는 순간 땅이 됐잖아요. 그러면 땅이 됐으면 이 땅에 대한 장부를 처음 만드는 게 바로 뭐가 돼요? 신규 등록인데 물론 측량도 하고 할 건데 장부를 만든다. 제일 먼저 할 일이 이 땅에 뭐 정하는 거예요? 지번을 정하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이 담당 공무원입니다. 제일 만만한 방법이 어떻게 붙이는 거겠어요? 15번 하면 돼요, 안 돼요? 왜냐면 14번 옆에 몇 번이 있을 수 있어요. 15, 16, 17 쭉 갈 수 있잖아요. 15 붙이면 안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험장 가서든 뭐든 주어진 조건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만 주어졌다면 지번 설정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무난하겠어요?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읽어줘야 돼요? 14 다시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하는 걸 법조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제일 밑에 줄 봐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부번 붙이 나면 안 되잖아요. 법조문이라는 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섭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본번이요. 그럼 어디 멀리 있는 본번이야?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 이게 다 나와야 저걸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잖아요. 제일 가까운 토지가 몇 번이니까 14번이니까 제일 가까운 14번 땅에도 뭐 하면 돼요? 14일이야. 자, 근데 신규 등록 제목 옆에 뭐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하리수 이야기 해줬나요? 하리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했죠. 그래서 걔는 호적부에도 뭐로 돼 있어요? 여자로 판결 떨어져 가지고 여자로 전환이 됐다고요. 그럼 이 단어 보시면서 무슨 뜻이겠어요? 등록된 장부를 뭐 한다? 전환 바꾼다. 근데 우리는 등록 장부가 두 개잖아요. 임야대장과 토지대장. 그러니까 호적 바꾸는 게 뭔데? 등록 전환인데 페이지 지난주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침을 딱 떼버리네요. 자, 그림 다시 보고 판단해 볼게요. 자, 325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흔적이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자, 거기 325페이지 그림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임야도야. 자, 임야도에서 산 11의 10번 땅 찾아보십시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너무 면적이 작아서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편법을 쓴다고 그랬죠. 기역한 다음에 여백에다가 기역번은 몇 번지다. 31에 10. 그 아래쪽에 밝혀놨잖아요. 근데 지금 기역번 땅이 색깔 들어가 있죠. 무슨 색으로? 빨간색 칠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역번 땅은 여기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말소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걸 호적을 파서 옮깁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그림 제목이 뭐예요? 지적도인데 그 아까 31에 10번지가 이리 와서 옮겨져 왔습니다. 몇 번이 된 거예요? 우리가 등록전환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일제시대 때 측량을 할 때 요 동네 갔으면 여기다 먼저 여기가 지목이 대, 전, 답 이렇게 땅값 좀 있고 세금 낼 만하면 뭐 만들고 지적도 만들고 여기는 측량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적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측량해서 뭐 만들었어요? 임야도인데 지금 35에 1번지, 31에 10번지 요 정도 있었겠죠. 결국 공부나 뭐나 상상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시고 뭐 할 때도 상상력이잖아요. 어떤 사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 내가 어떤 상상력을 입힐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한 장의 지적도라면 자 여기서 여기는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지적도 올라갔지만 여기다는 뭐라고 표시해 주잖아요. 가로 열고 산 써준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땅이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임야도. 앞에 있는 그림이 있었죠. 앞에 있는 그림에서 몇 번지였어요? 산 11에 10번째. 근데 이걸 어디로 옮겨 놓은 거야? 지적도로 왔는데 그러면 자 이걸 같이 보는 이유가 신기 등록은 어차피 새로 집원 정하는데 자 등록 전환은 애가 여기서 몇 번졌다고요. 그럼 이제 이걸 어디로 가는 게 지적도로 가는데 애만 띄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동네에 어딘가에 11에 10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집원을 못 쓰니까 결번시키고 요 동네 와서 지적도에서 봐야 돼. 새로 집원을 붙이는데 그림 보시면서 왜 35에 1번이 부여된 거예요? 제일 가까운 땅이 몇 번이니까 35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거기다 꼬리 달면 되잖아요. 몇 번? 35에 1번 이렇게 한다고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원위치 하셔서요. 307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시면서 원칙 인접토지 본번을 봐한다. 부분을 고친다. 이 문구를 보면서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물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그림을 오늘 그리고 앞으로 안 그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최소한 3번은 그리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3번 정도 보면은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면 9월 달에는 그 제일 밑에 줄이야. 뭐라고 되어 있죠? 인접 토지 본번의 부분이다. 이 문구를 보면서 이런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봐야 돼요. 제일 가까운 땅에다 꼬리 달자. 제일 가까운 땅에 꼬리 달자. 이게 원칙이라고요. 신기누과 등록전환 이렇게 해주는 걸 지금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럴만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끝 하면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죠.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예외 거기 두 줄하고 예외 3가지를 줄대지 말고요. 눈으로 찌 읽으신 다음에 그럴만하다는 느낌만 받아보십시오. 일단은 느낌이 와야 암기도 되고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강의라는 게 몰라서 어려운 걸 깨닫는 게 아니고요. 혼자 읽으면 시간 걸리는데 내가 스스로 깨닫게끔 도와주는 게 강의지 전혀 모르거나 어려운 걸 강의로 깨달을 수 없거든요. 깨닫는 거 본인이거든요. 느낌은 와닿지 않습니다. 짝꿍한테 설명은 못하겠지만 느낌 오시잖아요. 자 그럼 이제 느낌 바꿔 봐보십시오. 자 14번 옆에 생기면 몇 번이라고요? 14번. 근데 이게 만약에 714번이라면 몇 번이 되는 거야? 714 1이 되겠죠. 이게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덮으려고 봤더니 이 714번이 이 동네 뭐더라? 마지막 번호더라. 그러면 어차피 이게 이 동네 끝번호잖아요. 그럼 714의 1보다는 뭐가 깔끔하겠어요? 715가 낫잖아요. A번이 이런 경우잖아요. 그럴만하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인접토지가 바로 뭐라면 최종 지분이라면 원칙 말고 A에 가게 된다고요. 반면에 B번은 한 단어만 동그라미 치시고 시험장까지도 기억이 나올 겁니다. 멀리 이렇게 읽지 마시고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멀리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활용해 볼까요? 자, 여기 있는 땅이 지금 어디에 등록되어 있어요? 임야도인데 이게 등록 전환을 해야 된다. 근데 기존의 지적도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찾기가 힘들잖아요. 차라리 이 동네 끝번호가 900번이면 그냥 몇 번 붙이자. 901번 이게 낫잖아요. B번은 다음에 할 때 어디에 동그라미 찾아내시라고요. 멀리 이렇게 읽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멀리요. 그럼 이제 그 기억이 이제 시험장까지도 기억이 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디에 밑줄 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다를 매립했는데 한 필지가 아니라 500필지가 신규 등록 대상이 된다. 다 꼬리 달지 말고 이 동네 끝번호가 몇 번이면 900번이면 그냥 차라리 몇 번부터 901, 902, 903, 904 이게 더 훨씬 깔끔하잖아요. 그럼 10번은 어디서 찾아내는 게 여러 필지인데 시험장 갔더니 신규 등록 시 지번 설정 원칙에 대한 A를 서술하시오라고는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이 지문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이거 만났을 때 이런 그림이랄지 상황이 떠올리면 되는 거지 그걸 눈 감고 읽을 필요는 없는 거라고요. 이게 이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설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거든요. 분할이라는 게 뭐죠? 나누는 거야. 자, 나누는데, 자, 책에 예시를 나왔는데 칠판 보고 책으로 가볼게요. 107번 땅을 세 필지로 분할했습니다. 이렇게 분할하려면 측량을 해야 되는데, 자, 세 필지가 나왔으면 지번을 부여하는데 책 보지 마시고요. 일반인 상식적인 입장에서 지번을 어떻게 붙일까요? 하나는 107번 가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서 갈렸으니까 107에 1번, 107에 2번 가면 된다고요. 자, 이때도 북서 기본은 지켜져야 됩니다. 여기서 방향이야. 이렇게 가게 되면 옛날에 무슨 식이에요? 북동 기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서 기본법은 북서에서 남동인데 필지배열이 동서로 됐으면 서쪽에서 어디로? 동쪽 방향이고 남에서 북이면 북에서 남의 방향. 그러면 이때도 어느 방향으로?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몇 번이 이게 뭐가 되고 107번이 되고 이게 107의 1번, 107의 2번 이런 순서로 지번을 부여하면 된다고요. 이게 기본 가장 쉬운 건데 책에 있는 것 보면 제가 살짝 사례를 바꿨거든요. 책에서는 몇 번지가 분할됐어요. 107에 3번지가 분할됐죠. 그러면 자 이제 이때 지번 설정을 어떻게 한 거죠? 하나는 107에 3번은 하나는 무조건 뭘 써야 돼요? 분할전 지번을 써주잖아요. 근데 3번까지 써줬단 말은 여기에 몇 번이 1번과 2번이 이미 있단 말이잖아요. 1, 2번을 쓰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음 번은 몇 번? 4번과 5번이 오게 된다고요. 근데 거기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놨죠. 최종 부번이 몇 번이라면 107에 24라면 다음 부번은 몇 번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24까지 써먹었단 말이잖아요. 다음 부분 몇 번? 107에 25, 107에 26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말 아닌데 자, 니은번 예외. 포인트를 하나 넣으신다면 어디다 넣으시겠어요? 자, 여기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여기가 지금 집터자리가 몇 번이 돼야 돼요? 107에 5번이 돼야 되는데 원래 이게 몇 번이었다고요? 그럼 이 집터자리가 지번이 바뀌면 이걸 기초로 한 모든 지번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여기다 몇 번 줘라? 107에 3번을 주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끼리 뭐 해라? 순서를 찾아가라. 그러면 이 집터자리는 뭐가 안 바뀌는 거예요? 지번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거기 니은번 외에서는 키워드가 뭐예요?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에요. 분할할 때 뭐가 있으면 집이 있으면 그 집터자리는 뭐 안 바뀌게끔 지번이 안 바뀌게끔 그렇게 배열을 해주라고요. 자, 이게 분할인데 분할의 반대는 뭐가 돼요? 합병인데 자, 책에 있는 그림 보시면 네 필지 합병이 됐죠. 몇 번이 남았죠? 이때 이게 남거든요. 가장 빠른 거야. 11번인데 자, 거기 원칙 두 줄 읽어보시고 말로 된 거야.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11번, 12번, 13번, 14번 네 필지가 합병이 된다. 자, 이때 합병할 때는 네 필지가 한 필지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빠른 건 몇 번이? 11번인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쉬운 게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건 유치원 입학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면 11에 4번, 12에 3번, 13에 2번, 14에 1번 네 필지가 합병이 됩니다.
합병 후 집어는 몇 번이 될까요? 어차피 찍는 겁니다. 찍더라도 이것과 이걸 찍는 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죠. 그래서 찍더라도 이거 아니면 이건데 찍을 때도요. 지금 대답하실 때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근거로 찍었는지를 아시고, 그럼 만약에 나중에 들어봤더니 틀리면 내가 어디를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걸 수정하면 되거든요. 자, 이걸 찍으신 분은 나는 뭐가 더 소중하다. 부번이 소중하다. 이걸 찍으신 분은 뭐가 소중하다. 본번이 소중하다. 근데 거기 보면 이 말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건 본번이거든요. 이때 남는 건 14일이 아니라 본번이 빠른 게 몇 번이니까 10일이니까 10일에 4번이 합병 후 지번이 될 거라고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 두 줄 속에 이 법조문에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다 있거든요. 이때는 몇 번이 된다. 지금 건물이란 말 안 나왔습니다. 원칙 두 줄에 보시면 뇌필질 합병했잖아요. 지금 다 나대집니다. 합병 후 집어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몇 번이 된다? 12번이야. 거기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본번으로만 된 집원이 있을 때는 본번으로 된 집원 중에 선순위 본번이니까 여기서 우리 법령의 의도는 꼬리 달린 것들은 쓰지 말고 뭐 쓰자. 왜냐하면 꼬리 달린 것들은 표기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번으로 된 것 중에 본번으로 된 것 중에 선순위 본번 몇 번 12번이 있던 합병 후 집원이 된다는 걸 거기 두 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한 3, 4월 달 되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문제 보면 틀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말로 되지만 시험은 내가 그 문장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결국 공부라는 건 수업 시간에 한번 들었던 걸 내가 잊고 마는 거야. 조문을 내가 그림을 상상하는 것이고 이 그림 보면서 조문의 내용을 마는 거야. 확인하는 거라고요. 이런 작업을 내 머리에서 거쳐야지 들어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들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는 데 좀 더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거지, 이거 들었다 해서 시험 문제를 그대로 맞출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말로 글로 나오고 조문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책 보시고 이 조문을 이렇게 해설하는구나,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걸 조문에서는 이렇게 포섭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과정을 내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과정을 습득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니은번 A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합병의 예외하고 분할의 예외를 각각 묶어 보십시오. 위에 분할의 예외 니은번 있었고요. 합병의 예외 두 가지 묶으신 다음에 3번 이상 읽으신 다음에 질문 들어갑니다. 분명히 또 헛소리하는 임금님이 몇 분 나오십니다. 혹시 거기 인쇄가 잘못돼서 영어로 써진 책이 있습니까? 워낙 뚫어지게 와서 종이 타는 냄새가 나는데, 아니, 보셨으면 고개를 들어줘야 제가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11의 4번 자리에 집이 앉혀 있습니다. 자, 이때 합병 후 집어는 1번 12번이다 2번 11의 4번이다. 다시요. 뇌필지를 합병을 하려고 봤더니 11의 4번째 뭐가 있더라? 집에 앉혀 있고 나머지는 집이 없다고요. 자, 그런데 이 뇌필지를 합병을 했다. 합병 후 집어는 1번 12번이 된다. 아니다. 2번 11의 4번이 된다. 자,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 2번 손 들어 보십시오. 헛소리하는 임금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럴 때 뭐 하는 게요? 대돌에다 머리를 찍으면서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인이 발견한다. 분할의 예외와 합병의 예외를 비교해 보시고요. 왜 지금 11의 4번이 틀렸다는 건지를 찾아내 보시라고요. 나중에 민법 시험이나 판례 보게 되면 판례 한 10줄짜리를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판례는 꼭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해석하려면 이것도 먼저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자, 왜 이 11의 4번이 틀렸다는 거죠? 그렇죠. 자, 분할할 때는 이 말이 없었습니다. 분할할 때는 집터짜리 있으면 그냥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그냥 여기다 주는데 합병할 때는 틀리잖아요. 문구가. 합병할 때는 무슨 말이 있었어요? 신청하는 때인데 제가 문제를 만들 때 이 말을 넣지 않았잖아요. 뭐가 없어요. 신청이 없으니까 원칙 들어가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선순위 번번 12번이 된다고요. 따라 합병할 때는 이게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말이 있어요. 이건 말장난이 아니고 법의 의도라고요. 분할은 뭐 없어도 신청 없어도 막바로 A가 적용이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합병은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하는 거잖아요. 합병할 때는 뭐가 키워드가 되는 게 주거용 건축물도 하나 포인트가 가야 되지만 그때는 뭐가 별표가 되는 게 소유자 보안 때 신청하는 때는 가는데 제가 질문할 때는 뭐가 없었으니까 신청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뭐가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책을 보실 때 그냥 쭉 보시고 덮으면 아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책을 보실 때 비슷한 게 나오면 여러분이 비교를 하는 거죠. 아, 이것과 이거 비슷한데 여기는 신청이라는 게 요건이 아니고 여기는 뭐한다. 신청이 요건이구나. 이런 걸 발견하면서 읽어야 책 읽는 게 지루하지 않잖아요. 이거 딱 좋은 애라고요. 나중에라도 한번 다음 주 복습하실 때 분할갑병 취지는 똑같잖아요. 뭐 있을 때는 쉬운 우리말로 집 있을 때는 웬만하면 뭐 안 바뀌게끔 집안이 안 바뀌게끔 가자는데 분할은 조문의 형식상 뭐 없어도 되지만 신청 없이 막바로 적용이 되지만 합병을 뭘 필요로 하는 게 신청을 필요로 하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지금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특히 공법 파트랄지 이런 거는 그거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고요. 여기는 딱 그런 애가 좋은 거니까 다음에 책 다른 과목 읽으실 때도 한번 유의해서 보시라고요. 자, 이렇게 분할과 합병 이렇게 하던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게 타이틀이 뭐가 있어요? 지적 확정 측량에다 형광펜 하시고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까지 100번 이상 저한테서 듣게 되고 그림도 100번 보는데 오늘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329페이지 한번 와보십시오. 왜 이렇게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냐면 어차피 나중에는 전부 다 일맥상통해야 되거든요. 자, 329페이지 제3절 제목이 뭐라고 됐어요? 도시개발사업 거기다 동그라미 크게 쳐서 봤다는 흔적을 남겨두시고요. 그래야 다음 주에 거기 볼 때 봤는지 안 봤는지라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제목은 눈으로 그렇게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한 장 넘겨 그림을 볼게요. 자,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림에서. 어느 지역을 새롭게 개발 사업에서 뭐가 된 거예요? 구획정의가 됐죠. 자, 다시 칠판에 옮기는데 딱 이 그림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100번 보는데 100번 보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시험장입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이 그림을 몇 번 보는 거예요? 99번이고 이 그림을 100번째 보는 날은 바로 언제라고요? 시험날이다. 그 말은 지적에서는 이 말이 빠질 수가 없는 거라고요. 자, 요렇게 있던 지역이 개발 사업에서 공사가 많으면 준공이 되면 구획정의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 동네는 측량을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지금부터 많이 보시라고요.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인데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왜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요? 자, 이렇게 구획 정리가 되면 한 필지만 측량할까? 이 지역 전체를 해야 될까요? 전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에서 새롭게 봐는 게 확정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인데 옆에다 영어 하나 써놓으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영어를 2개 가르쳐 드릴 건데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x.y 이게 뭐예요? 이 지역은 좌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좌표 측량하게 되면 정밀도는 높은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에 늘 물어보는 게 좌표는 언제 측량할 건데 자, 지금부터 이제 100번 할 거라고요. 새롭게 개발이 되고 구획정이 끝나면 거기서 하는 게 무슨 측량이고 지적 확정 측량인데 이거 확정 측량이 뭘 만든다? 좌표를 만든다고요. 자, 이 그림 이제 앞으로 99번 들을 거고요. 자, 측량만 할 게 아니라 새로 구획 정리된 땅에 대해서 뭐 또 붙여줘야 돼요?
지번도 붙여줘야 한다고요. 지번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인데, 자,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물어볼게요. 자, 4번에, 자, 308페이지 돌아오셨죠. 기억번, 원칙과 니은번 내외 6줄을 읽으신 다음에 칠판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일단 안 막히고 읽혀지는지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숙제하셨는데 사인 못 받으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십시오. 사인해 드릴게요. 쑥 읽혀집니까? 아니면 책을 던져버리고 싶습니까? 그래서 안 되면 책을 던져버리십시오. 근데 집에서 던질 때 벽에다 던지지 마시고 침대에다 던진 다음에 다시 주워다가 읽어야 됩니다. 자, 흐릿하게 그려지는 그림 이제 칠판에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500필지라고 가정하십시오. 제가 시험장 갈 때까지 이건 이제 500필지로 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했다 그러면 저건 몇 필지라고 보고 500필지라고 보면 구획정리 들어간다고요. 자, 봤더니 단식 집원이 300개고요. 단식 집원이 뭐였죠? 꼬리 없는 집원들이야. 반면에 꼬리 달린 복식 집원이 200개 있습니다. 자, 공사가 끝났다. 집원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거기 법조문 표현은 이거거든요. 종전했던 집원 중에 뭔만으로? 본번만으로 된 집원으로 여기 부여하자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그림을 입혀보면 이게 51번, 51의 1번, 51의 2번, 52번, 52의 4번, 53번, 54번, 54의 7번 이렇게 500필지가 있었다고요. 자, 구획정리가 됐다고요. 집원을 어떻게 붙이자는 거예요. 무엇은 버리고. 당은 어차피 다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이거 버리자는 거죠. 51의 1번, 51의 2번, 52의 4번, 54의 7번은 맞아. 버리고 쓰지 말자고. 그럼 뭔만 남아요? 본번으로만 된 집원도 남죠. 그러면 여기다 차례대로 북서기번에 따라서 51번, 52번, 53, 54, 55 여기서요. 56번이 55번 밑에 올까요? 아니면 51번 밑에 올까요? 자, 여기 북서기번법 제가 어떻게 그랬죠? 이걸 나중에 법조문 찾아보시면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집어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56번이 다시 51번으로 하면 집어이 끊어지잖아요. 어디로 오는 거예요? 55번. 그 다음에 순차 이렇게 연속되게끔 해서 이렇게 북서기번에 따라 붙여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 본번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왜 부족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부분을 그냥 훑기 봤는데 시험장 갔더니 지적 확정 측량 시 본번이 부족할 때는 물어봤더니 머릿속에서요. 본번이 부족할 일이 없을 텐데 하면 뒷말은 다 꽝이잖아요. 이걸 읽을 때도 한 번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검증을 해야 되죠. 본번이 부족할 수가 왜 있지? 몇 개 버렸고 200개 버렸고 만약에 500필지가 그대로 나왔다면 몇 개가 부족한 거예요? 200개가 부족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우리 법령은 두 가지를 예시를 한다고요. 자, 상상했던 그림이 이제 맞게 나오는 거 보시라고요. 먼저 블럭을 나눕니다. 여기는 51블럭, 52블럭. 우리가 재개발할 때 거의 블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건 이제 한문으로 하면 뭐가 돼요? 53단지, 54단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는 뭐가 돼요? 본번이 되는 거죠. 53블럭 안에 있는 땅은 여기다 뭐 붙이는 거예요? 9번, 53의 1, 53의 2, 53의 3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영어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블록식, 한문으로 하면 뭐가 돼요? 단지식인데 이건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거고 거기 조문의 형식을 보시라고요. 먼저 뭐 나눠서 블록 나눠서 단지마다 뭐 주고 본번 주고 단지 내 필지는 본번에 부번을 붙이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깔끔한데 여러분들이 혹시 지도 볼 기회 있으면 새롭게 개발이 된 지역은 거의 다 이런 식입니다. 본번 하나 크게 주고 거기에 작게 그림 나와서 뭐가 돼요? 부번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 위치도 찾기 쉽고 좋은 방법인데 이것도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개발이 된 적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렇게 하려면 단지를 나눠야 되는데 단지는 블록은 도로나 국어나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블록을 나누는 것도 일이거든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다고요. 봤더니 이 지역의 끝번호가 900번이더라. 고민할 거 없죠. 고민할 거 없이 구획 나눌 거 없이 이제 뭐 하면 돼요? 저 동네가 몇 번이 끝번호라고요? 900번. 그럼 900번 다음 번호 몇 번? 901부터 쭉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최종 번번 다음 번호인데 이걸 이제 학자들이 할 때 뭐라 하냐면 자유식이에요. 기존 지번에 얽매이지 않고 최종 번번 다음 번호부터 쭉 붙여주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거기 니은번 A가 여러분이 읽으면서 상상했던 거와 칠판에 있는 그림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됐습니까? 이 그림도 앞으로 몇 번 나오겠어요? 5번 나온다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짝꿍이 하세요. 너 지적 확정 측량 시 지번 설정의 원칙과 예를 한번 이야기해 봐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응대를 하셔야 돼요? 몰라. 나는 시험을 다음 달에 보는 게 아니고 언제? 내년 10월 달이고 내가 보는 시험은 주관식이다 서술형이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눈 감고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에 만났다 이랬었지. 그런데 한 번 보고 시험 나가면 이걸 찾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해서 찾는 시간을 줄여가는 거잖아요. 일단 오늘 하실 때도 이거 내일까지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단지 공사 끝나면 저런 식으로 뭐 했었구나. 지번을 붙였었구나. 나는 모르고 살았었는데 저런 것도 있었다는 것만 느끼시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지번을 설정했던 이게 깔끔합니다. 이런 좋은 방법은 다른 데서도 봐야 돼요. 준용을 하는데 오른쪽 오셔서 동그라미 5번 준용이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이걸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 3가지인데 거기 3가지는 지금 안 봐도 됩니다. 두어 바퀴 돌다 보면 그때는 마지막에 정리만 하면 되거든요. 일단 오늘은 이런 좋은 방법은 다른 데서도 봐한다. 준용할 수 있겠지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늘 나오는 게 이거 하나 바꾸는 거예요. 자, 사람도 개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이 잘 될 때 합니까? 안 될 때 합니까? 자, 일이 안 풀려서 장명소에 갔습니다. 이름을 감정받았더니 장명가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대단하다. 너 지금 이름 안 바꾸면 죽는다. 그럼 이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꿨습니다. 100만 원 주고 바꿔서 동사 모여서 이름 바꿔달라면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사람의 이름은 법률행위의 기준이잖아요. 뭘 받아야 돼? 법원에 이름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마찬가지. 지번도 사람의 이름 역할하는데 지번을 뭐 한다? 변경할 수 있다고요. 지번이 일을 잘할 때, 잘못할 때. 잘못할 때. 그러니까 인문서는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나중에 기본서 가면 지번 변경 사유가 한 5-6가지 나옵니다. 절대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지번을 뭐 할 수 있겠구나. 바꿀만 하다라는 느낌만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주체만 볼게요. 지번 변경은 땅 주인이 할까요? 지적소관청이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번 변경은 지번 설정도 누가 하니까? 소관청이. 지번 변경도 누가 하는 게? 지적소관청인데 사람의 이름 바꿀 때 판결을 받아야 바꾸듯이 지번 변경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승인권자에다 밑줄 쳐보십시오. 누구 승인 받아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인데 그게 나오는 이유가 자 여기 있는 거죠. 자, 광명시장이 광명에 있는 땅 지번을 바꾼다. 자, 누구 승인 받으면 돼요? 경기도지사 승인 받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용인시 땅은 지적소관청이 용인시장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이 지번 바꾸는데 용인시장은 안 보고 도지사 승인 받으면 용인시장이 뭐라 하겠어요? 네가 나를 물러보는구나. 이때는 누구 승인 받을 게 아니고 도지사 승인 받을 게 아니고 누구 승인 받는 게 용인시장 승인 받으면 되죠. 이런 용인시장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도시야.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50만이 넘으면 인구 50만이 넘는 시장님하고 인구 20만이 있는 시장하고는 격이 다르잖아요. 이런 분들을 뭐라 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말이 나올 때 늘 이렇게 나옵니다. 시도지사 또는 뭐라 나오는 거예요? 대도시장. 그럼 머릿속에서 광명시장은 일할 때 누구 승인 받는 거고 경기도지사하고 기흥구청장은 경기도지사가 누구 승인 받고 용인시장이 승인 받으면 되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지번을 바꿨는데 아주 어렵지만 꼭 기억하고 여러 번 나올 말했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한 필지만 놓고 볼게요. 이거 바꿀 때는 동네를 다 바꾸지만요. 이게 기존에 107에 129번이었다. 그러면 일제시대 때 107번지가 이렇게 분할돼서 이게 마지막 부번이라면 이 땅은 몇 필지로 분할됐다는 거예요? 130개야. 왜냐면 107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07에 1번, 2번 나오니까 몇 개? 130개. 여기 집주인이 중국집에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이 안 옵니다. 집원을 못 찾아서요. 하기야 요즘은 내비가 해주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집원을 받는 게 바꿀 수 있다고요. 자, 승인받아서 바꾸는 데가 1729번이 됐습니다. 이렇게 바뀐 건 어디서 바뀐 거예요? 토지대장인데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아직도 지번이 뭐로 남아있겠어요? 그러면 땅은 같은데 지번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주 중요한 게 등기를 일치시켜 소관청이 등기소로 편지를 보냅니다. 등기부에 있는 지번 107에 129가 몇 번으로 바뀌었다? 1729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고치셔야 되겠네요 라고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다 등기를 부탁하는데 이걸 뭐라 하면 등기 촉탁. 자, 동그라미 번 등기 촉탁에다 형광펜 하시고요. 이 단어는 무지무지 어려운 단어인데 단어 자체는 어려운데 뜻은 이런 거라고요. 대장이 바뀌었으면 뭐도 바뀌어야 된다. 등기도 바뀌었는데 관공서가 우편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이름 짓는다. 등기 촉탁제도야.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대장과 등기가 많은 게 일치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등기 촉탁제도는 나중에 아주 시험에서 중요하고 절차를 꼼꼼히 알아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나라는 대장에서 지번이 먼저 바뀌고 어디도 바뀌어야 되는데 등기도 바뀌어야 하는데 땅 주인이 신청 안 해도 된다고요. 누가 알아서? 지적소관청, 군청이나 구청에서 알아서 등기소로 받는 게 편지 보내서 양쪽을 뭐 시키는 게 일치시킨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지번의 문제고 잠시 쉬었다 이제 지목 보도록 하겠습니다.